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월가에서 일하던 미국 여성이 한국의 작은 재즈바에서 기타를 치던 무명 뮤지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엘리트 여성이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6개월간의 서울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땅을 밟은 케이틀린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뉴욕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8년간 일해온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파트너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연봉만 해도 억대를 넘나드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이었죠. 그런 케이틀린에게 한국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고 돌아가야 할 곳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케이틀린은 동양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고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던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태원의 한 재즈바에 들어섰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가벼운 모임이었죠. 케이틀린은 평소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들었고 재즈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작은 무대에서 혼자 기타를 치고 있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우라는 이름의 32세 뮤지션이었는데 낮에는 강남의 작은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여러 재즈바를 돌며 연주하는 무명 연주자였습니다. 케이틀린은 평생 클래식 음악만 들어왔지만 정우의 재즈 기타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마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죠. 정우가 연주하는 곡은 빌 에반스의 왈츠 포 데뷔였는데 그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케이틀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올 때 케이틀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케이틀린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항상 차갑고 이성적이던 그녀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케이틀린은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연주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의 진지한 표정과 음악에 몰입하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틀린에게 사랑이란 조건과 계산이 따르는 것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죠. 케이틀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구일까? 왜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케이틀린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혼자서 그 재즈바를 찾아갔죠. 처음엔 동료들과 함께 갔지만 점점 혼자 가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정우의 연주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은 그 자리를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도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외국인 여성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즈를 좋아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케이틀린은 영어로 된 재즈곡을 신청하기도 했고 때로는 연주 후 박수를 가장 크게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정우의 연주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우가 슬픈 곡을 연주할 때면 케이틀린의 눈에도 어김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우에게 말을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수백 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억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그녀였지만 한 남자 앞에서는 수줍은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가 궁금해졌습니다. 정우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연주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온 정우는 처음으로 케이틀린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서툰 영어로 매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케이틀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당신의 음악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대화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기뻤고, 케이틀린은 드디어 그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벽이 있었습니다. 정우의 영어는 기초 수준이었고 케이틀린의 한국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음악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재즈 뮤지션들의 이름을 말했고 케이틀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비록 모르는 이름들이 많았지만 정우의 열정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케이틀린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한국어 강의를 듣고 기본적인 회화를 익혔습니다. 정우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우 역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서로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재즈바에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케이틀린과 정우는 재즈바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정우의 음악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꿈과 열정을 알게 되었고, 정우는 케이틀린의 미국 생활과 일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정우는 케이틀린이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것과 큰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매우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케이틀린은 평소보다 일찍 재즈바에 도착했습니다. 정우가 연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는 혼자서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곡이 바로 케이틀린이 며칠 전 신청했던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자신을 위해 연습하고 있는 정우의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우는 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며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케이틀린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정우가 평소처럼 케이틀린의 테이블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케이틀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정우는 그런 케이틀린을 보며 조금 당황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케이틀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하기까지 케이틀린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즈바에서만 만났는데 처음으로 밖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보통 남자가 먼저 데이트를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케이틀린의 적극적인 모습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사실 정우도 케이틀린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이 먼저 제안해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좋아요. 시간 있어요. 정우의 대답에 케이틀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음악이 없는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는 서로의 목소리가 더 잘 들렸고 표정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 씨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직접적인 고백은 정우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충격은 아니었죠. 사실 그도 케이틀린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케이틀린 씨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우의 대답을 들은 케이틀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케이틀린과 정우의 관계가 깊어져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케이틀린의 6개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뉴욕 본사에서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이 맡았던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를 보였고 회사 임원들은 케이틀린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파트너 승진과 함께 더 큰 책임이 주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정우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끝을 고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케이틀린은 정우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처럼 재즈바에서 만난 케이틀린은 연주가 끝나고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할 말이 있어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프로젝트가 끝났거든요. 케이틀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는데 그것을 놓쳐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케이틀린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축하해요, 케이틀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잘 될 거예요. 정우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케이틀린도 정우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케이틀린과 정우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꼭 다시 올 거예요. 약속해요. 이 말은 케이틀린의 진심이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정우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정우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케이틀린 씨. 당신의 인생은 미국에 있잖아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정우는 케이틀린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정우는 며칠 동안 재즈바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대에 서면 케이틀린이 앉아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평소보다 실수가 많아졌습니다. 케이틀린도 뉴욕에 돌아가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정우의 기타 선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케이틀린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한국에서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케이틀린은 회사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회사 내에서 그녀의 평가는 더욱 높아졌고 임원들은 케이틀린을 파트너로 승진시키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파트너로 승진하면서 연봉도 대폭 인상되는 조건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지만 케이틀린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정우가 연주하던 곡들을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정우가 자주 연주하던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을 들을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케이틀린은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과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정우를 만난 후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졌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 중에도 정우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정우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재즈바의 연락처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연락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케이틀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동료들과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미쳤냐?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케이틀린의 부모님은 특히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버드를 나와서 뭘 하려는 거냐? 한국 남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공보다 행복을 선택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진짜 제 자신을 찾았거든요. 케이틀린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뉴욕에서의 경력을 가진 그녀에게는 여러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의 글로벌 전략팀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연봉은 미국에서보다 적었지만 케이틀린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케이틀린은 화상 면접을 통해 삼성에 합격했고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케이틀린은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갑작스러운 귀환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도해 봐야 했습니다. 케이틀린은 비행기 안에서 정우에게 할 말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정우 씨, 저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여기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케이틀린은 바로 이태원의 재즈바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연주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을 노린 것이었죠. 케이틀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우가 없다면 어떻게 하지? 만약 그가 자신을 보고 당황한다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재즈바 문을 열고 들어선 케이틀린을 본 정우는 기타를 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온 정우는 케이틀린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당신인가요? 꿈이 아니죠?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의 갑작스러운 귀환에 정우는 기쁨과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케이틀린이 미국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녀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케이틀린은 정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당신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미국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매일 밤 당신의 음악을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정우는 단순한 무명 뮤지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음악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의 유명한 재즈 스쿨인 뉴스쿨에서 5년간 공부했던 실력파 연주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유명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했고 브래드 멜다우와 함께 앨범 작업을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 씨가 뉴욕에 있었다고요? 그럼 영어도 잘하시는 거네요? 정우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영어는 잘해요. 하지만 케이틀린 씨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계속 서툰 척했어요. 정우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음악학원을 물려받아 가족을 돌보기 위해 미국에서의 성공을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한 것이었죠. 정우의 아버지는 한국 재즈계의 1세대 뮤지션으로 많은 후배들을 키워낸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정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케이틀린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정우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가 단순히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잠시 미뤄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밤에는 여러 재즈바에서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낮에는 아버지의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제 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가족이 더 중요해요. 케이틀린은 정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음악을 해봐요. 저는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당신은 음악에 집중하세요.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것들과 뉴욕에서의 경험을 활용해서 당신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케이틀린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재능과 자신의 비즈니스 능력을 결합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케이틀린이 자신을 위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의 진심 어린 제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음악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정우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당신의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분이 평생 꿈꿔온 한국 재즈의 발전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케이틀린의 말에 정우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꿈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비즈니스 경험과 정우의 음악적 재능이 만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죠.
케이틀린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존재예요.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저는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케이틀린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케이틀린은 삼성에서 글로벌 전략팀장으로 일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갔고, 정우는 여전히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녁에는 재즈바에서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케이틀린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정우의 연주를 들으며 그날의 피로를 풀었고, 정우는 케이틀린의 응원을 받으며 더욱 열정적으로 연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특히 정우의 가족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감에 대해 걱정했지만 케이틀린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주말마다 정우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한국 요리를 배우며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케이틀린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며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케이틀린은 정우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매일 당신을 보고 싶어요. 이런 직접적인 제안은 한국 문화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케이틀린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케이틀린은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했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케이틀린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결혼 전 동거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케이틀린의 진심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매일 케이틀린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결국 정우는 케이틀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천천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남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케이틀린은 아침에 시리얼과 우유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지만 정우는 꼭 밥과 국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케이틀린은 집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정우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였습니다. 생활 패턴도 달랐습니다. 케이틀린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한 후 출근했지만 정우는 밤늦게까지 연주를 하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들은 오히려 두 사람에게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은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정우는 서양식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정우의 어머니에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웠고 정우는 케이틀린을 위해 팬케이크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케이틀린은 정우의 가족들과도 친해졌고 정우 역시 케이틀린의 미국 가족들과 화상통화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이틀린과 정우는 함께 음악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비즈니스 경험과 정우의 음악적 재능을 결합해서 작은 음악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낮에는 각자 본업에 충실하고 저녁에는 함께 스튜디오에서 일했습니다. 케이틀린은 마케팅과 영업을 담당했고 정우는 음악 제작과 교육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우의 실력 있는 연주와 케이틀린의 체계적인 운영이 만나면서 스튜디오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케이틀린과 정우의 관계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삼성에서 인정받는 팀장이 되었고 정우는 자신의 음악 스튜디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비즈니스 감각과 정우의 음악적 재능이 합쳐져서 스튜디오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우는 낮에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성인들을 위한 재즈 클래스를 운영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주말마다 스튜디오에서 마케팅 업무를 도우며 정우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이 미국에서 가져온 당뇨 관리 노하우와 좋은 의료진을 소개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케이틀린을 진짜 딸처럼 아꼈고 케이틀린도 정우의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셨습니다. 케이틀린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틀린은 화상통화로 정우를 부모님께 소개했고 정우도 서툰 영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케이틀린은 정우에게 한강으로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케이틀린의 모습에 정우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케이틀린은 그날 하루 종일 초조해했고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케이틀린이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케이틀린은 그냥 산책하고 싶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케이틀린이 갑자기 일어나서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서 케이틀린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케이틀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케이틀린의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남자가 청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케이틀린은 또 한 번 자신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케이틀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평생 당신의 음악을 응원하고 당신과 함께 꿈을 이뤄가고 싶어요. 저는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케이틀린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케이틀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야말로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케이틀린 씨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네, 결혼해요. 정우의 대답을 들은 케이틀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에서 서로를 꼭 껴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 특별한 순간을 보며 함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참 보기 좋네라고 말씀하셨고 지나가던 커플들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케이틀린과 정우는 그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두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미국에서 날아왔고 정우의 친척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케이틀린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정우는 두루마기를 입어서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의 어머니는 딸의 한복 차림을 보며 감동했고 정우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한국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에 고마워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정우의 음악 동료들과 케이틀린의 회사 동료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정우가 평소 연주하던 재즈바의 사장님과 단골 손님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케이틀린은 한국어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하버드도 월가도 모두 다녀봤지만 정우 씨가 기타 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었어요.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케이틀린의 유창한 한국어의 하객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정우도 영어로 케이틀린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케이틀린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랑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케이틀린은 여전히 그 재즈바에서 정우의 연주를 듣고 있고 정우는 아내를 위해 매일 새로운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음악 스튜디오는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재즈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삼성에서 임원으로 승진했고 정우는 자신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 앨범에는 케이틀린을 위해 만든 곡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앨범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정우 씨가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갈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케이틀린과 정우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스튜디오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악을 배우러 오고 한국 사람들은 서양 음악을 배우러 옵니다. 케이틀린과 정우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55세 프랑스 간호사 마리에게 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딸을 말리러 한국까지 따라온 마리는 가난한 나라의 좁은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리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프랑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마리가 한국의 첨단 아파트에서 겪게 되는 문명 충격과 감동의 이야기. 과연 마리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게 될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한국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 55세 마리는 30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혼자 딸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딸이 10살 때 다른 여자와 떠난 후 마리는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환자들을 돌보고 밤늦게 집에 와서도 딸의 숙제를 도와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은퇴를 2년 앞둔 어느 따뜻한 봄날, 딸에게서 믿기 힘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승진도 빠르고 급여도 많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마리는 핸드폰을 꽉 쥐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뭐라고? 한국? 그 먼 나라를 왜 가려고 하니? 거기는 전쟁도 났던 곳이고 아직도 가난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며? 엄마, 한국은 이제 정말 발전된 나라예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다 한국 회사잖아요. 여기서 경험을 쌓으면 제 커리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한국은 여전히 분단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유럽보다 뒤처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라고 하면 좁고 답답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엄마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 거야.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네가 얼마나 고생하게 될지 보여줄게. 그러면 정신 차리고 프랑스로 돌아올 거야. 딸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조금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오실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정말 달라요. 어쩌면 엄마가 더 놀라실지도 몰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좁은 아파트에 산다며? 프랑스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 집이 얼마나 편안한지 깨닫게 해줄게. 마리는 평생 모은 적금을 털어 항공료를 샀습니다. 딸을 설득해서 프랑스로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더 힘든 곳으로 가려고 하다니. 마리의 어린 시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프랑스 시골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렸고 전기도 자주 나가서 촛불을 켜놓고 숙제를 해야 했죠.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 공동으로 사용했고 온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면 좁고 불편하고 소음이 심한 곳이라는 선입견이 강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마리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꼭 데려갈게. 프랑스에서 편안하게 살자. 거기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리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파리 샤를드골 공항보다도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장까지 뻗은 거대한 유리창, 깔끔하게 정리된 면세점들,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좋은 건 아니야.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본 딸은 훨씬 밝아 보였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보다 세련되어 보였죠. 엄마,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놀라긴 뭘 놀라. 빨리 네가 사는 곳이나 보자. 얼마나 열악하고 좁은지 확인해 봐야겠어.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마리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사님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로 인사해 주었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마리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고층 아파트들이 규칙적으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새 것처럼 깨끗했고 주변 조경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건물들이 진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야? 호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게 아니고. 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처음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완전히요.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를 거야. 프랑스 아파트가 얼마나 견고하고 역사가 깊은데. 저런 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하지만 계속해서 보이는 풍경은 마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단지마다 넓은 녹지 공간이 있었고 주차장도 지하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도 곳곳에 보였고 산책로도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곧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니,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놀라긴. 아파트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사람 사는 곳이 얼마나 다르겠어. 하지만 마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정말 이런 곳에서 사는 건 아니겠지? 이건 부자들만 사는 특별한 지역일 거야. 택시가 딸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마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정말로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문에는 경비원이 있었고 단지 안으로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한 마리는 당황을 넘어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리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딸이 스마트폰을 꺼내기도 전에 출입문이 자동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딸을 미리 확인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마법이야? 아니면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무서운데? 엄마, 이건 진짜 기본이에요. 얼굴 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카드나 열쇠, 비밀번호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정말 편해요. 마리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봤습니다. 로비는 5성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있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카페 같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직원들이 정장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파트 로비야? 우리 동네 시청보다도 좋잖아. 아니, 프랑스 대사관보다 더 고급스러워.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버튼을 어디서 눌러야 할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와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도 자동이야? 어떻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걸 알았지? 네, 엄마. 제 스마트폰과 연동되어서 제가 어느 층으로 가는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도 놀라웠습니다. 거울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딸이 사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해가 안 돼. 이런 기술이 일반 아파트에 다 들어있다고? 이건 영화에서나 봤던 건데. 딸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손가락을 문 옆 패널에 대자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문이 열려? 열쇠는 어디 있어? 혹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네, 엄마. 지문으로 열리니까 열쇠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도둑이 들 걱정도 없어요. 정말 안전하고 편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마리는 또 한 번 기절할 뻔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도 신기했지만 거실 벽에 있는 큰 패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딸이 그 패널을 만지자 집안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벽에 달린 저게 뭐야? 딸이 패널을 터치하자 집안의 모든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조명, 주방 조명, 침실 조명까지 순서대로 켜졌습니다. 동시에 에어컨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공기청정기도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거실 커튼까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엄마, 이 하나로 집안의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어요. 온도, 습도, 조명, 음악, 심지어 목욕물 온도까지도요.
마리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야? 내가 알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튿날 아침 마리는 딸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지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 것 같았죠. 마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게 다 아파트 안에 있는 거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겠네. 맞아요, 엄마.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어요. 심지어 학원과 도서관까지 있어서 아이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마리는 지하 1층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더욱 놀랐습니다. 프랑스의 웬만한 하이퍼마켓보다 크고 물건도 훨씬 다양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정말 싱싱했고 정리정돈도 완벽했습니다. 이런 마트가 아파트 지하에 있다고? 믿을 수 없어. 우리 동네 마트보다 훨씬 좋잖아. 계산할 때도 놀라웠습니다.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고 영수증도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마리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은 바둑을 두거나 책을 읽고 계셨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프랑스 사람들보다 더 평화로워 보여. 엄마, 필요한 게 다 가까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적어요. 출퇴근 시간도 단축되고 육아도 훨씬 편하고 생활이 정말 편해졌어요. 오후에는 딸이 받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직접 받습니다. 집에 방문교사가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줬는데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연결해준 서비스였습니다. 선생님이 집까지 와서 가르쳐 줘? 이것도 돈을 따로 내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예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에어컨 점검 기사가 왔습니다. 딸이 따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정기 점검식이라고 해서 무료로 와서 점검해줬습니다. 이것도 무료야? 프랑스에서는 이런 서비스 받으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체계적이죠? 보일러, 에어컨, 정수기까지 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줘요. 저녁 시간에는 딸이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마리도 따라갔는데 시설이 웬만한 프리미엄 헬스클럽보다 좋았습니다. 최신 운동기구들이 가득했고 요가실, 에어로빅실, 심지어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따로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네, 엄마.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독서실도 있어요. 정말 따로 돈 낼 게 없어요. 수영장을 보고 마리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25m 수영장이 실내에 있었고 물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 생활이야? 내가 알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르잖아.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천국이겠네. 밤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리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밖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겠구나.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맞아요, 엄마. 출근할 때 빼고는 거의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배가 너무 아파요.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마리는 30년간 간병인으로 일했던 경험으로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보통 복통이 아니야. 병원에 빨리 가야겠어. 응급실이 어디에 있니? 택시를 불러야겠어. 엄마, 일단 관리실에 연락해 볼게요.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있어요. 딸이 벽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관리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205호님. 무슨 일이십니까? 배가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요. 응급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간호사를 바로 보내드릴게요. 10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열이 있으신가요? 구토 증상은 어떠신가요? 마리는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집으로 와?
24시간 내내? 네, 엄마. 단지 내에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가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정말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왔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장비까지 들고 왔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간호사는 딸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재고 복부를 촉진해서 통증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집안의 공기질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기청정기 데이터를 보니 오늘 오후에 미세먼지가 많이 높았네요. 그리고 실내 습도도 평소보다 낮았고요.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데이터를 병원에 보내준다고요? 그런 게 가능해요? 네, 실시간으로 관리사무소와 의료진에게 전송되어서 응급 상황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요.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에요. 간호사는 딸에게 적절한 처치를 해주고 알레르기 완화 약도 처방해줬습니다. 혈압을 다시 재고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확인 전화 드릴게요. 혹시 밤중에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모든 것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마리는 정말 놀라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용은 얼마예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간호사가 떠난 후 마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간병인으로 일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프랑스에서는 50년이 더 걸려도 불가능할 거야. 정말 불가능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이해되시죠? 제가 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진짜 사람의 따뜻함은 어떨까? 모든 게 기계적이고 차가울 것 같은데. 그날 밤 마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야경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지만 마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마리가 자란 곳은 프랑스 북부 릴 근처의 작은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1970년대 마리의 가족이 살던 아파트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벽은 종이처럼 얇아서 옆집 사람들의 모든 소리가 들렸고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두꺼운 담요를 열어 겹덮고 잤습니다. 전기가 자주 나가서 촛불을 켜놓고 숙제를 해야 했고 온수는 일주일에 2번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정말 지옥 같았지.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 공동으로 써야 했고 샤워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용해야 했어. 마리의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진폐증에 걸려 마리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 혼자 세 남매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마리는 아파트라고 하면 좁고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큼은 나중에 꼭 단독주택에서 살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결혼 후에는 작은 시골집을 샀습니다. 내가 딸에게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아파트라고 하니까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났나 봐. 하지만 지금 딸이 살고 있는 곳은 마리가 상상했던 가난하고 불편한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마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시골집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동의 불빛들이 온통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딸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집에서는 부부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차를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 내가 너무 무지했나? 아니면 내 편견이 너무 심했나? 마리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가난한 나라, 전쟁의 상처가 남은 나라, 먹을 것도 부족한 나라, 기술이 뒤처진 나라.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보다도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강하게 반대했던가. 정말 무식한 엄마였구나.
마리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딸의 선택을 무작정 반대했던 자신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딸은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인데 자신은 낡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딸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마리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나 봐. 정말 많이. 엄마,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직접 살아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엄마도 며칠 더 계시면 더 많은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마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내 선택을 믿어보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되는 놀라운 시스템, 지하철과 버스가 정시에 운행되는 대중교통,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치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미소로 인사해 주었고, 딸을 통해 대화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한국 음식을 직접 해줬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식탁 가득 올랐습니다. 마리는 젓가락 사용법을 딸에게 배우면서 웃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마리는 서툰 젓가락질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매웠지만 뒤에 오는 깊은 맛에 놀랐습니다. 와, 이게 김치구나.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매우면서도 중독성이 있네. 네, 엄마. 김치는 정말 건강에도 좋아요. 유산균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 중 하나래요. 식사를 하면서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 있겠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속상하셨죠? 마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 외동딸이 이렇게 먼 곳으로 간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 밤에 잠도 못 잤어.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살아오신 힘든 삶을 알기에 저는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고생하신 만큼 저는 편안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마리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곁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 왜 굳이 이렇게 먼 곳까지? 엄마,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다른 삶이 가능해요. 일과 생활의 균형도 맞출 수 있고 스트레스도 훨씬 적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더 크고요. 딸의 말을 들으며 마리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딸의 얼굴이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고 말하는 것도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여기 사람들도 정말 따뜻해요. 처음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다들 저를 도와주려고 해요. 직장 동료들도 친절하고 이웃들도 좋고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 마트 직원들, 심지어 길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모두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 친절하더라. 말이 안 통해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맞아요, 엄마. 처음엔 차갑고 기계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마리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고 기계적인 곳이 아니구나. 기술은 발달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따뜻한 것 같아. 네, 엄마. 기술 발전이 사람들을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편리해지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네가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내 걱정만 생각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정말 안심이 돼. 네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년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걱정이 한 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리는 짐을 싸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딸이 정말 부러워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군요. 너무 아쉬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가 아쉬워했습니다.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않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몸짓과 미소로 소통하며 정말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할 때마다 마리에게 한국 과자나 과일을 가져다 주었고, 마리도 프랑스에서 가져온 초콜릿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해요. 딸이 통역해주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와 함께 손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프랑스에서 마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꼭 다시 오시라고 하세요. 마리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마리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마리가 단지 내를 구경할 때마다 친절하게 안내해준 분들이었습니다. 마리님, 한국 생활은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완벽한 곳이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리는 딸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휴가 때는 친구들도 데려올게. 마르셀과 앙투안, 그리고 이사벨도 함께.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어. 정말요, 엄마? 친구분들도 정말 놀라실 거예요. 특히 마르셀 아저씨는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스마트홈 시스템 보시면 기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 다음에 올 때는 할머니와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싶어. 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기대될 거예요. 한국어 배우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실 수 있을 거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 거야. 한 달 정도는 있으면서 한국 생활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 공항 체크인을 하면서 마리는 딸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렴. 그리고 엄마가 정말 틀렸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이제 정말 안심이야. 네, 엄마. 자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많이 보내드릴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리는 딸을 한 번 더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해, 딸아.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좋은 선택을 한 내가. 저도 사랑해요, 엄마. 이해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석상자 같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마리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딸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프랑스에 도착한 후 마리는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친구들도 마리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보며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온다고? 믿을 수 없어. 문이 얼굴을 보고 열린다고?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마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정말이야. 직접 가서 보면 더 놀랄 거야. 우리도 정말 가보고 싶어. 다음에 함께 가자. 그래, 내년 여름 휴가 때 함께 가자. 정말 인생이 바뀔 거야. 그날 밤 마리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엄마, 사랑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친구분들과 함께요. 마리는 한국에서 받은 선물인 전통차를 우리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함을, 그리고 자식의 선택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진정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편리함과 안전함,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함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 딸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마리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는 할머니와 직접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리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루마니아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몸무게 80kg이 넘는 왕따 여학생. 한 명이 단순히 한국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된 것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소녀가 어떻게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 가족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놀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놓치면 안 될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루마니아 북부 클루지라는 작은 도시에 이오나 마린이라는 17세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지역이죠. 이오나의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몸무게가 83kg에 달했던 이오나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큰 체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왔네, 뚱보가. 이오나는 가장 뒤쪽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급식을 먹어야 했죠. 다른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웃고 떠들었지만 이오나에게는 함께할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체육 시간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면 항상 꼴찌였고 팀을 나눌 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곤 했어요. 아이들이 이오나랑은 같은 팀 하기 싫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오나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특별 대우를 했지만 그것조차 이오나에게는 상처였어요.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오나는 자신의 방문을 꽁꽁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 나가 이오나야, 저녁 먹어라라고 불러도 안 먹을래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안 나는 딸의 변화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아예 소통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방문도 열지 않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웃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게 바로 제 딸의 일상이었습니다. 안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버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딸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에서 나오는 이오나를 보면 눈이 퉁퉁 부어있곤 했습니다.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아내에게 털어놓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어요. 이오나의 성적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중상위권을 유지했던 아이가 이제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고 과제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할 정도였죠. 이오나 자신도 이런 상황이 싫었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만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점 우울감이 깊어져 갔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밤 이오나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유튜브를 클릭했는데 추천 영상 목록에 이상한 썸네일이 보였어요. 예쁘게 화장한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코리안 드라머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클릭해봤더니 한국 드라마 클립이었습니다. 자막은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네, 이런 것도 드라마라고 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던 드라마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감정 표현,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한 편이 끝나니 다른 편이 궁금해졌어요. 주인공 여자가 어떻게 될지, 남자 주인공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몇 편을 연달아 봤어요. 그동안 이오나가 뭔가에 이렇게 집중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이오나는 한국 드라마를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작품이었는데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입은 옷차림, 배경으로 나오는 도시 풍경, 심지어 음식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오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오나는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K-팝 뮤직비디오도 보고 예능 프로그램 클립도 봤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음악도 좋았고 춤도 멋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멤버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것이 부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 안나가 딸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며 이오나야, 뭘 보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오나는 당황하며 그냥 영상 좀 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영상인데? 안나가 다시 물으니 이오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이 생겼니? 이오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냥 이상하게 멋있어 보여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나는 딸이 뭔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반가웠어요. 몇 달 동안 아무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엄마도 한번 봐도 될까? 안나가 물어보니 이오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함께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봤어요. 안나도 처음 보는 한국 문화에 신기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근데 왜 이렇게 재밌지? 안나의 반응에 이오나는 더욱 신이 났어요. 누군가와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이오나는 매일 밤 한국 관련 영상을 봤어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 예능, 심지어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까지 닥치는 대로 봤습니다.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빠져들어갔죠. 이오나에게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이오나는 자막 없이도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을 직접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시내에 한국문화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다는 정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오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배우겠다고 하다니요.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이오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 이오나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한국문화원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이오나는 바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료는 어머니가 대신 내줬어요. 첫 수업날 이오나는 긴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20대에서 40대였고 이오나처럼 10대는 드물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오나는 그 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과 아, 야, 어 같은 모음을 하나씩 써보면서 익혔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글은 생각보다 규칙적이어서 금세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오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들리는 단어들을 적어두고 뜻을 찾아봤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먼저 익혔어요.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면서 발음도 연습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이오나의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한국어를 배운다고? 누군가가 비웃듯이 물어봤습니다. 그걸 왜 배워? 한국은 네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하지만 이오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 간단한 문장은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오나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같은 기본 문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표현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이오나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가끔 한국어 단어를 섞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안나는 웃으며 뭐라고 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오나가 설명해주면 온 가족이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요한도 우리 딸이 외국어를 배우다니 대단하네라고 격려해줬어요. 6개월이 지나자 이오나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한국어 수업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넘었을 때 한국문화원에 특별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제1회 루마니아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우승자에게는 1년간 한국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오나는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오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포스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참가 자격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였고 한국어 학습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이었어요. 이오나는 곧 18세가 되니까 조건에 맞았습니다. 대회는 3개월 후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이오나는 부모님께 대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우승하면 한국에 1년 동안 갈 수 있대요. 안나와 요한은 딸의 열정적인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정말로 나가고 싶니? 요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오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가고 싶어요. 꼭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안나는 딸의 눈빛을 보며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열심히 준비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이오나는 그날부터 대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고 발음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 대사를 외우면서 자연스러운 억양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표현부터 시작해서 점점 긴 문장도 연습했어요. 대회 주제는 한국 문화가 나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이오나에게는 정말 적합한 주제였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거든요.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이오나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어 선생님도 이오나를 특별히 도와줬습니다. 이오나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진심이 느껴져요. 선생님은 발음 교정과 문법 검토를 도와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이오나를 응원했습니다. 꼭 우승해서 한국에 가기를 바라요. 대회 한 달 전 이오나는 모의 발표를 해봤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연습한 발표문을 읽어봤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방향이 되었어요. 이오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딸의 발표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방에서 나오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안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대회장에는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 10명이 참가했고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이오나는 가장 어린 참가자 중 한 명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이오나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 보였거든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응원 메시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오나의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오나 마린입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이오나는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왕따를 당했던 어려운 시절, 한국 문화를 통해 희망을 찾은 과정,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발표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3등, 2등 순서로 발표되었지만 이오나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회자가 말했어요. 대상 수상자는 이오나 마린 씨입니다. 이오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불린 건가요? 무대로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트로피를 받으면서 이오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2019년 9월 이오나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왔구나. 이오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내대학교 기숙사에 배정받았습니다. 4인실 기숙사였는데 룸메이트들은 모두 외국인이었어요.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소통했지만 점차 한국어로 대화하게 되었어요. 첫 주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랐거든요. 특히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생했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어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이오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업 후에는 도서관에서 복습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 패턴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하루 종일 방에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바쁜 일정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8시에 아침 식사, 9시부터 한국어 수업, 오후에는 친구들과 활동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특히 기숙사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가기 싫었지만 룸메이트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용기를 냈어요. 베트남에서 온 린이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져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늘려나갔어요. 한국 음식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밥과 반찬 위주의 식단이 루마니아에서 먹던 기름진 음식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특히 김치, 나물,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숙사 식당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니까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개선되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이오나는 10kg이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갸름해졌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룸메이트들도 이오나 정말 예뻐졌다고 말해줬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지하철 이용할 때도 한국어로 소통했어요. 드라마를 볼 때도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번째 여름 휴가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해운대 해변에서 처음으로 비키니를 입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20kg 넘게 빠진 몸매로 당당하게 바다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라는 제목으로 변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오나가 맞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안나는 딸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그것보다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화상통화로 이야기할 때마다 이오나의 변화에 놀라곤 했습니다.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한국어 선생님들도 이오나의 변화를 칭찬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정말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적극적으로 바뀌었네요.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많이 하고 발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8개월째 되던 날 이오나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의 성과였어요. 시험 결과를 확인한 순간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룸메이트들이 축하해줬고 가족들에게도 바로 소식을 전했어요. 어학연수 마지막 달에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고 진짜 꿈도 생겼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주말 친구들과 함께 엔서울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1년 전에 나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몸무게만 30kg 빠진 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0년 8월 이오나는 1년 만에 루마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룸메이트들과 한국어 선생님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와줬거든요. 꼭 다시 와야 해, 약속해. 린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이오나도 당연하지, 꼭 올게라고 대답했습니다. 클루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나와 있었어요. 안나와 요한은 딸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53kg까지 빠진 이오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오나야? 정말 너니? 안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오나는 웃으며 엄마, 저예요 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은 이오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외모도 달라졌지만 말투와 행동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앞을 보고 걸었어요. 목소리도 훨씬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에 돌아온 첫 주는 힘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바쁘고 활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여유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니 허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를 쓸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집에서 혼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대학교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이오나는 영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어만큼은 아니지만 영어도 잘했거든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다른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등학교 때 왕따였던 뚱뚱한 이오나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오나야? 정말 너 맞아? 고등학교 동창인 안드라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거야?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이오나는 당당하게 웃으며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다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어요. 특히 언어교환 동아리에 가입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루마니아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1년이 너무 소중했고 다시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매일 한국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언제 다시 올 거야? 린이 물어볼 때마다 곧 갈게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지가 나온 거예요. 한국의 여러 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오나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지원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교수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학생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배우신 거죠? 이오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국에 대한 열정을 어필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이오나는 기뻐서 울었어요. 드디어 다시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부모님도 딸의 꿈을 응원해줬습니다. 한국이 너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다시 가는 것도 좋겠다. 안나가 말했을 때 이오나는 정말 고마웠어요. 교환학생 출발 전 몇 달 동안 이오나는 한국어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도 자주 했어요. 특히 대학교 수업을 들을 예정이어서 학술적인 한국어도 공부했습니다. 가족들과 작별할 때는 첫 번째보다 덜 슬펐어요. 이번에는 1년 후에 돌아올 예정이었고 이오나도 부모님도 더 성숙해져 있었거든요. 잘 다녀와라. 우리 딸이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요한의 말에 이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2월 이오나는 다시 한번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2년 반 만에 재입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대학생으로서의 방문이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드디어 집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루마니아보다 한국이 더 집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다시 온 한국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규 대학생으로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어로 전공 수업을 듣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지만 이오나의 걱정은 기우였어요. 첫 수업날 이오나는 문학개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시자 이오나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 학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인 학생이신가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 학생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이오나는 루마니아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민준은 친절하게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줬어요. 민준과의 첫 만남이 이오나의 대학 생활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준은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아서 이오나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해줬어요. 루마니아에서 온 이오나야. 한국어 진짜 잘해.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점차 이오나의 성격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오나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진짜 대학 생활의 묘미를 느꼈어요. 함께 과제를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밤늦게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게 바로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이오나는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한국에서 케이팝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직접 춤을 춰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동아리 선배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이오나 언니 리듬감이 좋으시네요. 후배들이 칭찬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민준과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오나에게는 생애 첫 번째 진짜 연애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이오나야, 나 너 좋아해. 사귈래? 이오나는 심장이 뛰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이오나의 대답에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의 생활은 더욱 달콤했어요. 민준은 이오나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어보기도 하고 노래방에서 한국 가요를 부르기도 했어요. 이오나는 나 진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라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애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머니 안 나는 우리 딸이 연애도 하는구나. 그 남자친구 어떤 사람이니?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화상통화로 민준을 소개해줬을 때 부모님들도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는구나. 한국 친구들과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같은 동아리 친구인 수진, 지연과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함께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었습니다. 이오나 언니는 정말 특별해요. 외국인인데도 우리보다 한국 문화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할 때마다 이오나는 뿌듯했어요. 여름 휴가 때는 민준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한라산도 오르고 해변에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면서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도 나도 이오나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라고 말해줬어요.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오나는 한국어 실력이 거의 원어민 수준에 도달했음을 느꼈습니다. 교수님들도 이오나 씨는 한국 학생들보다 발표를 더 잘하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 문학 수업에서는 이오나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작품을 분석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댄스 동아리에서는 이오나가 중심 멤버가 되었어요. 대학 축제에서 공연할 때 이오나가 센터를 맡았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외국인 학생인데 춤을 정말 잘 춘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이오나에게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움도 커졌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면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민준과의 이별도 생각해야 했고 한국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정말 떠나기 싫어요. 여기가 제 진짜 집 같은데. 이오나는 민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이오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민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이혼아야,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니니? 가족이 그리울 텐데. 어머니 안나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아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엄마, 저는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혼아의 진지한 모습을 본 부모님은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면서 이혼아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한국어 교육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적들을 읽고 연구 계획서도 작성했어요. 민준이 옆에서 도와줬고 한국어 선생님들도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이혼아 씨 같은 학생은 정말 드물어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이혼아는 너무 기뻐서 민준과 함께 울었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딸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2023년 여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혼아가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한 거예요. 엄마, 아빠, 한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나와 요한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간청에 못 이겨 한국 여행을 결정했어요.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혼아는 몇 달 만에 가족을 만나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나는 딸을 보자마자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더 아름다워졌어라고 말했어요. 요한도 우리 딸이 이렇게 당당해 보일 줄 몰랐다며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한국 여행은 온 가족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혼아는 부모님께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를 보여주고 한국 친구들도 소개해줬습니다. 민준을 만났을 때 요한은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민준은 정중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쇼핑가 등 서울의 명소들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부모님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딸이 공부하고 있구나. 안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혼아는 능숙하게 한국어로 주문하고 부모님께 음식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불고기예요. 이건 김치찌개고요. 5년 전 방에서 나오지 않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외국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감격했습니다. 이혼아야, 너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요한이 말했을 때 안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우리 딸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정말 감사해야겠어. 이혼아는 부모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한강공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이혼아는 5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 당당한 자세, 그리고 빛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안나는 이 사진을 루마니아에 가져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할 때는 모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딸아, 네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요한의 축복에 이혼하는 내 아빠.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부모님이 떠난 후 이혼아는 민준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빠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혼아가 말하자 민준이 웃었어요. 나도 부모님이 너무 좋으셨어. 이혼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 두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이혼아는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과정 2년차입니다. 논문 주제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라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할 예정이에요.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과는 매주 화상통화를 합니다. 이제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부모님들도 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우리 딸이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기뻐요. 안나가 말할 때마다 이혼아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면 우리 결혼할까? 민준의 프러포즈에 이혼아는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평생 살아갈 계획입니다.
가끔 이오나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5년 전 80kg이 넘는 몸무게로 왕따를 당하던 소녀는 이제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 자신감 넘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이오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소녀의 한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작은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루마니아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국에 관심이 있는 10대 소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오나 언니처럼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이오나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2024년 크리스마스, 이오나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주는 외국인 우수학생 장학금이었어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한국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이오나는 감격해서 울었어요. 부모님들도 딸의 수상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이오나가 한국에서 상까지 받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요한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다닐 정도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오나가 한국에서 유명해졌다면서?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현재 이오나는 한국어 교육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거든요. 민준도 이오나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와 루마니아어를 모두 할 수 있겠네. 민준이 농담처럼 말할 때마다 이오나는 행복해해요. 몇 주 전에는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과 루마니아 문화교류 행사에서 이오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루마니아 청년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된 거예요. 이오나는 영광스럽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오나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닙니다. 제2의 고향이자 꿈을 실현하는 무대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한국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면 웃음이 나와요. 내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네. 왕따 소녀에서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우울했던 과거에서 희망찬 미래로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그 시작점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클릭한 한국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자신을 사랑하게 된 그 시작점에는 분명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오나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어요. 5년 전 루마니아의 작은 방에서 혼자 울던 소녀는 이제 한국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딸의 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온 가족의 인생을 바꾼 셈입니다.